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미 원장님과 함께 강의를 진행할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2달 만에 돌아왔어요. 네, 이야, 보고 싶으셨죠? 반갑습니다. 원장님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홀수달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일요일 달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김은지 네, 원장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원장님이 딱 한 번 빠졌을 뿐인데 4달 만에. 네, 여러분을 뵙네요. 네, 맞아요. 원장님. 정말 너무 반갑고요. 네. 저희가 오늘 22탄인데 온라인 실시간 강의 진행한 게 벌써 3년 차래요. 와, 3년, 네. 와, 원래 엄청.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 전에. 맞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네. 한의원 대기실이 되게 크거든요. 음, 빔도 있잖아요. 빔도 맞아요, 있고. 네, 맞아요. 처음에 아예 딱 개원했을 때부터 빔 딱 설치해가지고, 여기는 강의하기 딱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오프라인을 계속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도 어느 정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말고는 다 온라인 넘어갔다. 우리도 이제 온라인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아쉬워하면서 온라인을 시작했는데 훨씬 좋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또 여러분이 편하게 또 어디서든 강의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벌써 이렇게 3년 차라고 하고요. 22탄입니다.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비만 당뇨, 마른 당뇨를 알아야 혈당이 조절된다. 한국인 당뇨 관리법, 비만 당뇨, 마른 당뇨를 위한 당뇨 관리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통 당뇨라고 하면 음식 줄이고 운동해서 살 빼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 체형에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당뇨 관리가 좀 달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뇨스쿨 영상에서 계속 많이 언급했었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오늘 좀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른 당뇨에 관한 영상을 딱 이렇게 올라가면 진료실에서 저거 딱 제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라고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마른 당뇨인들은 내가 이런 부분이 정말 좀 문제가 있고 참 공감이 된다 하실 거고, 비만 당뇨인은 역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돼서 아직도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점을 오늘 강의를 통해 명확하게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딱 제 얘기예요. 제 가려운 부분을 딱 긁어주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네, 가면 맨날 음식 줄이고 살 빼고 뭐 운동하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해서 사실 좀 뭔가 답답했는데 네, 네. 너무 딱 제 얘기다 이런 얘기 하면서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 당뇨관리법, 비만 당뇨, 마른 당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특수해요. 한국인 당뇨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살 빼고, 무조건 음식 줄이고, 이런 당뇨랑은 조금 다른 게 한국인 당뇨관리법, 한국인만의 좀 당뇨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당뇨스쿨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과 약학을 같이 공부를 했고 SCI에 당뇨 관련 논문을 등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 분야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2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업이나 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마른 당뇨 치료법을 따로 있다도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이야기할 내용들을 좀 목차로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혈당 조절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마른 당뇨, 비만 당뇨 체형에서 찾아내다 라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마른 당뇨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파트에서는 비만 당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당뇨 스쿨이 제공하는 혈당 관리 여러 가지 비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한약적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체형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이 엄청 활발해요. 오, 제가 강의하는 동안 원장님이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파트는 혈당 조절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박 원장님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 1에서는 혈당 조절의 답, 마른 당뇨, 비만 당뇨에서 찾아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혈당 관리가 정말 잘 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정말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지금 같이 참석하신 분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이 160명 중에 한 40명 정도가 혈당 관리가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통계 발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성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환은 세 가지가 있죠.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하지만 이 고혈압, 고지혈을 우리가 치료율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관리가 되시는데 유독 당뇨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관리를 하고 치료제를 먹었을 때는 보통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근육의 수축, 심장 근육의 수축을 조금 막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체 내 수분량을 조금 내빼는 이뇨제 이런 걸로도 충분히 관리가 잘 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콜레스테롤 약제는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기 때문에 또 역시 조절이 아주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뇨는 이렇게 당뇨약이 늘어가도 잘 혈당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은 자꾸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인슐린 분비량은 점점 적어지는 이 당뇨만의 병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자꾸 높아지는 건 우리 몸에서의 이 당뇨라는 질환이 자꾸 진행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시간이 늘어져 가면 이렇게 합병증 발생 위험까지도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당뇨라는 질환 자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도 있지만 단순히 음식하고 운동만 관리를 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요인이 내 병에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우리 몸에서는 이제 혈당 관리의 답을 마른 당뇨에서 비만 당뇨에서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당뇨라는 질환 자체가 음식하고 운동에만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체형에 따라서도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형 안에는 저희 한의학적인 체질이라는 개념도 담아져 있고요. 당뇨의 원인이 정말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사실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는 않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도 오히려 혈당도 더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또 일정 혈당이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끝나도 우리 몸에서 또 계속 혈당이 분해하는 경우가 또 발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나 운동을 내가 막 적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운동 이후에도 계속 혈당을 분해하기 때문에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른 사람이라면 음식, 운동 이외에도 내가 더 철저히 관리되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인들은 음식, 운동보다는 조금 더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의 신경 내분비의 시스템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이나 코티졸이나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과 같은 그런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게 되면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도 하고 또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지방 대사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마른 당뇨인들은 이렇게 음식을 좀 더 줄이고 운동을 또 과하게 한다고 해도 스트레스라는 요인이 잘 잡히지 않았을 때는 혈당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또 수면이 있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을 때도 역시 코티졸 호르몬의 상승으로 우리 몸에서 그 간에서의 글루코스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마른 당뇨인들은 췌장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인슐린의 분비량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화기가 건강하지 못해서도 우리 몸에서 그 혈당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능도 크기도 적은데 또 우리 몸의 체형도 마르다 보면은 포도당을 저장하게 되는 근육의 그
양도 적기 때문에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비만 당뇨는 조금 더 우리가 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낮춰줬을 때 혈당 조절이 당연히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고, 또 음식량의 과다나 음식을 늦게 먹는 습관이나 영양이 불균형이 일어나지거나, 또 특히나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식생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운동 부족. 내가 먹는 음식량에 비해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잘 되지 않아서 내장 지방이 자꾸 축적하게 되는 그런 체형으로 변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도 더 심해지고 혈당 관리도 더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질에 따라 또 체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공통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간 기능이고, 그 간 기능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랑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적절하게 흡수되지 못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태인 인슐린을 저항한다라는 것이 제2형 당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마른 당뇨, 비만 당뇨 할 것 없이 모두가 개선되고 치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 두 체질 다 또 공통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인슐린 저항성이었다면 또 질환도 굉장히 공통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에 다 문제가 있었을 때도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에서 실질적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또 알코올성 지방간을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 간에 경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뭐 췌장의 어떤 염증이나 췌장암이나 이런 것들도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발병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질환 자체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특히 감기나 코로나도 사실 혈당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질환을 우리가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도 혈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내 몸에 어떤 게 가장 취약했는지를 여러분께서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혈당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특히 체질에 따라서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잘 변화돼야 되는 점을 고려해서 일상생활을 잘 조절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마른 당뇨하고 비만 당뇨하고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는 과연 마른 당뇨일까 비만 당뇨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BMI라고 해서 우리 몸의 체질량 지수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70kg라고 했을 때 70kg를 나누기 키를 만약에 170이라 하면 미터로 환산해서 두 번을 나누어주면 됩니다. 70kg 나누기 1.7, 1.7 이렇게 했을 때 체질량 지수가 24가 나오는데요. 보통 마른 당뇨는 저희는 저체중과 정상체중 그리고 과체중 이렇게 세 개에 다 마른 당뇨에 입각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BMI가 25 이상, 1단계 비만이 가장 많지만 이 1단계 비만 이상으로 저희는 비만 당뇨라고 치료하고 있고요. 먼저는 체형에 따라서 내가 정말 BMI를 계산했을 때 조금 비만에 해당하는 그런 BMI다. 그러면 비만 당뇨를 이제 여지없이 비만 당뇨로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여기까지는 비만 당뇨로 보지 않고 마른 당뇨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질적으로 소음인에 해당해서는 마른 당뇨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소음인의 체질 특성상 신대 비소라고 해서 신장의 기능은 강화되고 소화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태어났을 때는 크게 그렇게 막 비대하거나 소화가 잘 되거나 뚱뚱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생활의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했고, 또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졌을 때도 사실 음식으로 막 푸는 경우에는 소음이라도 당연히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선천적인 체질 자체는 이 사람은 마를 수밖에 없는데 병리적인 상황이 내가 과체중이나 이런 걸로 유발이 됐기 때문에 소음인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면은 마른 당뇨로 입각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태까지 내가 비만 당뇨인지 마른 당뇨인지 명확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지금 계산기 한번 열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조금 더 오늘 강의를 듣는데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네,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누는 건데 키 제곱을 먼저 구해놓고 몸무게에서 키 제곱으로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몸무게를 키로 한번 나눴다가 키로 한번 다시 한번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키로 두 번을 나누면 되거든요. 아니면 또 그 내 땡땡 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다 네네. BMI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동 계산하는 식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본인 거 몸무게, 키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또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25가 넘으면 비만 당뇨, 25 미만이면 설사 과체중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마른 당뇨로 분류가 된다. 이건 저희가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분류거든요. 이러한 의학적인 분류에 의해서 비만 당뇨랑 마른 당뇨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이 포인트를 잘 잡으면 저희가 앞서 처음에 박은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화혈색소 조절률이 25%밖에 안 되잖아요. 네. 6.5% 미만으로 조절하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25%밖에 안 되는데 근데 마른 당뇨랑 비만 당뇨로 나눠서 잘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이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식이 관리가 힘들어요. 이런 내용들이랑 공복 혈당이 잘 안 잡혀요. 이런 내용들이 좀 음, 공통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요. 음. 네. 정파리 님이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만 당뇨에서 살을 빼도 마른 당뇨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비만 당뇨에서 살을 뺀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저체중으로 빼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못 봤거든요. 내가 정상 체중이고 비만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의 어떤 원인이 되거나 그 정도의 비만 자체가 당뇨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정도라고 하면 적정 체중을 이제 빼는 정도로 하시는데요. 당뇨가 심해졌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내 몸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혈액순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혈당을 자동 시스템을 인해서 배출을 하면서도 혈당이 낮아지는 내 몸의 인체 시스템을 인해서 자꾸 체중이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에서 살을 빼서 내가 마른 당뇨가 되지는 않지만 보통은 당뇨가 심해졌을 때 마른 당뇨, 병리적인 상황에 유발이 된다라고 하면 마른 당뇨로 보고 입각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비만인에서 내가 마른 당뇨, 이게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당연히 마른 당뇨에 이제 입각해서 치료가 되겠지만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은 내가 혈당이 너무 높아서 잘 컨트롤이 되지 않았을 때 급격하게 빠지는 체중이 오히려 더 마른 당뇨에 입각해서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체형에 대한 이야기를 파트 1에서 해봤고요. 네. 파트 2, 마른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당뇨는 비만 당뇨랑 좀 많이 달라요. 네, 네. 많이 다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서 많이 벗어나야 하는 게 마른 당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만 당뇨로 오시면 사실 뭐 알고 계시는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 마른 당뇨가 오시면 당뇨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바꿔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른 음, 당뇨가 훨씬 진료를 할 때 저에게 있어서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것 음, 같아요. 근데 마른 당뇨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세 개만 좀 골라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선천적인 장기 기능의 저하입니다. 저희가 간 기능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요새 특히 많이 관찰을 해보고 있는데 손바닥이 노란 분들이 많아요. 음, 손바닥이 노란 분들이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진료할 때 손바닥 좀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해놓고 제 손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제 손이 사실 엄청 막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막 빨갛고 선홍색이고 이런 편은 아니지만 딱 대보면 제 손바닥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노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랬고 그런 분들이 보통 소음인들, 마른 당뇨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말랐고 음식 조절 잘하고 운동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손바닥이 노라면 간이 좀 힘들다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좀 네네. 노라면 황달기가 있는 거는 이제 간 기능이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바닥이 노라면 내가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간이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이 그만큼 제 기능을 못 해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음,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가 쉽게 발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뇨가 발병된 이후에 혈당 조절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만 가지고는 혈당 조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뭐 선천적으로 좀 부족한 분들 있어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좀 어려서부터 소화가 좀 잘 안 돼. 아니면 20대, 30대 지나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선천적인 장기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특히 마른 당뇨에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뭔가 그 사소한 것도 굉장히 네, 오랫동안 생각이 나고, 예전 것들도 계속 아직 다 못 풀고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수면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만 꼽자고 하면, 네, 특히 간 기능 저하, 선천적인 장기 기능 전체의 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것들 중에 특히 이제 당뇨랑 관련이 되어 있는 간 기능 저하,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 수면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음식이랑 운동 관리도 중요한데 이런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좀 많이 강조드리는 게 공복혈당 재면서 관찰하는 거.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직접 표도 드리고 아니면 뭐 환자분 저희가 이제 안 오시는 저희한테 치료 안 받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달력에다가 공복혈당만 이렇게 쭉 적어 보면 내가 공복혈당이 높을 때 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제 내가 뭘 했길래 오늘 이렇게 공복혈당이 높지? 어제 뭘 했길래 공복혈당이 이렇게 낮아졌지? 이걸 계속 관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음. 스트레스랑 관련이 실제 관련이 많더라고요. 마른 당뇨 진료를 해보면 네. 적어 오시는 거 보면 네, 수면 스트레스랑 관련이 많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식은 굉장히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음. 사실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알고 있는 것들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좋지만 네, 좋아요,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마른 당뇨 환자분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잡곡밥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소화 잘 되는 네, 밥 구성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쌀이 한 5, 60% 이상은 들어가야 하고요. 나머지는 이것저것 섞어서 한 40% 정도 네,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쌀이 한 5, 60%, 나머지 잡곡 섞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돼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간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선천적인 장기 기능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좀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보통. 음. 그러다 보니까 잡곡을 100%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미 100% 먹어요. 음. 뭐 귀리를 엄청 많이 넣어서 먹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좀 많이 음. 보는데 음.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 가스가 차고 그 가스가 차는 게 결국 독소라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소화가 잘 되는 잡곡을 드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음. 그러려면 쌀 비중을 네, 한 5, 60% 정도로 좀 높여주시는 게 좋겠고 실제 이렇게 했더니 더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제 환자분 중에 있었습니다. 음.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무조건 100% 잡곡밥만 이렇게 고집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쌀 비중을 확 높이고 그러고 나서 음. 가스 덜 차죠, 독소 덜 음. 쌓이죠, 소화 잘 되니까 몸이 편하죠, 네, 네. 몸도 가벼워지죠. 훨씬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화 음. 잘 되는 밥을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적절히 먹긴 뭐냐면 너무 적게 먹으면 힘들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더 혈당이 올라가니까 먹는 것 때문에 음. 그래서 적절히 먹고 음식에 대한 강박을 줄이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속 혈당 측정기 차보면 네. 스트레스 받을 때 혈당 올라가는 게 보인대요. 네, 어.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내가 자꾸 강박을 가지고 막 그람 수까지 재고 막 이거 먹으면 음. 안 되고 저거 먹으면 뭐 안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음식에 대한 강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혈당을 또 높이고 있거든요. 나는 음. 한편으로 음식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음. 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강박을 줄이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음식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곤약살 뭐 좋죠. 음. 귀리, 현미 함께하는 삶. 음. 박인숙 님이 귀리와 현미를 많이 드신대요. 네, 네, 기쁜 소식이네요. 네, 잡곡밥 좋습니다. 잡곡밥 힘이 있었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드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대신에 이제 살은 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좀 틈틈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끼니마다 단백질 들어간 음식들이 뭐 두부, 콩나물, 김, 육류, 생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끼니마다 좀 챙겨 드시고, 네, 간식으로는 다른 간식보다는 살을 찌고 싶은 마른 당뇨인들의 경우에는 견과류 아니면
우유가 99.9% 이상 들어가 있는 그릭 요거트 같은 애들 있어요. 그릭 요거트, 뭐 요거트 이런 애들이 있는데 함량을 꼭 보시면서 99.9%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거트 드시면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포만감 좋죠. 그다음에 살도 찌죠. 좋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운동은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맞습니다. 꾸준히 할 수 네. 있는 운동이 정말 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하고 싶은 거. 네. 억지로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너무 음. 하고 싶은 거. 저는 요가가 네, 오늘 이제 못 갔지만 강의가 있는 날은 못 가거든요. 네. 너무 아쉬워요. 네네. 매일 가고 싶은 운동이 사실 저한테 요가인데 그런 운동을 재밌게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예시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외에 번외로 맨발 걷기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오늘 낮에 하고 왔거든요. 네. 네, 오랜만에 했어요. 겨울에 와. 계속 못 하다가 네네. 네, 여기 사무실, 여기 스튜디오 근처가 선정릉이 있어요, 선릉. 네네네. 선릉이 있어가지고 오늘 선릉 정릉. 네, 거기 오늘 갔다 음. 왔는데, 한 바퀴 도는데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아. 빠르게 2바퀴를 와. 걷고 왔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참 좋고, 햇빛 쐬면서 하니까 음. 뭐 생각보다 너무 안 추워가지고, 아, 역시 입춘이 지났고 봄이 오긴 왔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많이 권해드리고, 음. 만보 걷기들 많이 하시는데 만보 걷기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됐잖아요. 네. 어차피 걷고 있었으니까 맨발 네네. 걷기 많이 권해드리고 싶고요. 음식 운동 얘기했고 이제 수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공복 혈당 체크하면서 내가 혈당이 어떨 때 높고 어떨 때 낮은지 관찰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원장님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일찍 잔 날 공복 혈당이 더 낮아요. 네, 맞아요. 새벽 1~2시에 자면 공복 혈당이 더 높아요. 그리고 뭐 꿈을 꾸면 공복 혈당이 더 높아요. 잠을 설쳤더니 공복 혈당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수면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수면이 이럴 때 공복 혈당이 어떻구나 이게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식 운동만 가지고 관찰을 하면 딱 그것만 보여요. 아, 내가 어제 저녁을 늦게 먹어서 공복 혈당이 높나? 어제 저녁에 괜히 이제 생사람 잡는 거죠. 어제 저녁에 네.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안 먹던 거, 뭐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공복 혈당이 높나? 이러면서 음식 운동만 보면 되게 시야가 편협해질 수 있는데 수면도 혈당이랑 관련 있고 스트레스도 혈당이랑 관련 있고 어제 친구랑 싸운 것도 그쵸. 네, 혈당이랑 관련 있고 어제 남편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도 네, 혈당이랑 관련 있고 네. 그다음에 감기 걸린 거, 어제 뭐 치과 치료 받은 거 이런 게 다 혈당을 높이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네, 굉장히 잘하는 게 혈당을 잘 관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가지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족욕, 반신욕 이런 거 좋고요. 그다음에 햇빛 보는 거. 저처럼 오늘 맨발 걷기 하면서 햇빛을 쫙 쐬면 햇빛을 쬐는 동안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이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해요. 호르몬 균형이 많이 깨져 있거든요. 네, 근데 네. 햇빛을 쬐면 이게 재세팅이 된대요. 네, 그래서 햇빛을 적절하게 하루에 20분, 30분 정도 쬐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햇빛을 쬐 일이 별로 없다. 네, 아침에 맞아요. 출근할 땐 해가 네, 좀 약하고 네, 지금은 좀 나은데 겨울에는 퇴근할 때 되면 해가 가 있잖아요. 저 있고, 맞아요. 그래서 낮에 꼭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심에 점심 식사하시고 꼭 햇빛을 꼭 쐬시면 좋겠고 저희는 그래서 항상 네, 낮에 산책을 하죠. 맞습니다. 네, 무조건 나갑니다. 네. 밥 빨리 먹고 빨리 나가요. 그래서 햇빛을 꼭 쐬고 옵니다. 네. 그리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명상도 참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발끝치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해파리 수면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수면에 도움되는 명상 이런 게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거 하시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되게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네. 강의를 하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해요. 뭐 아. 있었나요? 같이 이야기할 거? 음식을 얘기할 때 굉장히 본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따가 뭐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당뇨인들은 장내 미생물이 되게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통곡물도 많이 드시고 막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항상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여태까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됐군요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혈당이 높은 이유가 이거였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특히 뭐 갱년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도 또 되게 답답하실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김희주님 맨발 신발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 지금 신고 있는데 네. 지금 신고 있어요. 좀 이따가 뒤편에서 맨발 신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해휘김님, 혹시 이 원장님께서도 당뇨가 있으신지요? 네. 아닙니다. 거의 당뇨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항상 하고 계세요. 항상 명상을 먼저 클래스를 여서 실천도 해주시죠. 그리고 거의 작업이나 환자 진료가 없을 때는 서서 일하시기도 하시고요. 항상 서서 일하시고 또 굉장히 한식을 좋아하시는 편이시고요. 간식 안 좋아하잖아요. 간식도 안 좋아하시고요. 수면도 항상 적절하게 잘 주무시고 거의 당뇨가 있을 수 없는 네. 그런 생활 패턴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맨발 신발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까지 얘기했고 이제 스트레스 이야기 할 건데 제가 요새 동의보감을 읽고 있는데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병은 마음과 관련이 없는 병이 없다. 아, 네. 그 시대부터 아셨네요. 네. 환자분 때부터.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동의보감이 쓰여졌을 당시부터 모든 병은 마음과 관련이 없는 병이 없다. 이렇게 써져 있는 그 동의보감 문구를 보면서 아, 정말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동의보감에 또 뭐라 써 있냐면 그래서 의사가 약과 침으로 치료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양생이다. 도인이다. 이게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명상, 그다음에 뭐 마음 챙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잘 안 됐을 때 침과 약으로 돕는 거지. 이게 사실 더 기본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관리 사실 참 어려워요. 스트레스 맞습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까칠한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뭐 이 정도는 뭐 다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내 네.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받고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참 조절을 잘 하는 게,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세 가지 정도는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취미가 있죠. 그래서 취미는 본인이 난 이것만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수다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요새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완견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자기 좋아하는 거 해보는 것 이런 것도 있겠고, 세 번째로는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마음을 참 이렇게 가라앉히는 건데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면 육체가 단단해진다. 아,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음을 굉장히 고요하게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스트레스 관리를 좀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명상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어제 했었는데, 네, 월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네. 어제까지는 줌으로 했었는데, 아직 공지가 안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오늘처럼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 매주 월요일마다 밤 10시에 할 거니까요.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고, 사전 참여 신청해 주시는 링크가 있어요. 그거, 네, 오늘 사전 참여 신청해 주신 분들은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제 그거 신청하시면 저희가 명상 시작하기 전에 20분 전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링크가 안 온다, 신청을 안 했나 보다 이런 분들은 그냥 10시에 저희 채널에 오셔서 네,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명상을 지금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2달 반 됐어요. 와. 네, 2달 반 됐고 명상을 했더니 실제 혈당이 떨어져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받았던 문자거든요. 보시면 명상한 다음 날은 스트레스도 줄어드는지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어요. 공복 혈당도 기존에 120이 넘었는데 명상하고 다음 날 100 전후 나오더니 요즘 며칠간 늦게 자도 일정하게 106, 105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120 나왔던 분이 명상하고 나서 100 전후 이렇게 나온다. 공복혈당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스트레스만 잘 조절이 돼도 혈당 낮추는데 도움 많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진짜 많아요. 저랑 같이 월요일에 명상을 하잖아요. 그럼 네. 그날은 좀 더 잘 잔대요. 아, 맞아요. 제 환자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명상하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잘 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평소에 불면이신 분이나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월요일마다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딱 참여하시면 해도 내 마음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에 되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정말 감사한 거는 신기하기도 한데
저랑 같이 명상 안 하는 화수목금에도 똑같이 하신대요. 근데 아, 월요일은 더 잘 잔대요, 아무튼. 이게 아, 같이 하는 거에 힘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같이 하는 그 에너지가 같이 전달되니까 서로 네, 음,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밤 10시 월요일마다 하니까요. 이제 유튜브로 열린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다 중요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공복 혈당을 잘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드린 그 표인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실제 이분 표를 보면은 공복 혈당이 136, 135, 137 이렇게 나오다가 이날 이제 술을 드셨어요. 술 드신 날 음, 169까지 올랐죠. 그러다가 이날 사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음, 197까지 올라가고 그 뒤로 130대로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날 받았던 스트레스가 해결이 됐나요? 진료 때 여쭤보니까 아직 해결이 요 날이죠.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날 음,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복혈당 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음, 이유를 적으라고 제가 칸을 만들어 놓은 게 공복혈당이 높으면 막 슬퍼하고 낮으면 좋아하고 음, 이렇게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음, 공복혈당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 이유를 음식 운동에서만 찾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스트레스, 그다음에 어제 친구랑 싸운 거, 치과 치료한 거, 아까 얘기했던 거 감기 걸린 거, 뭐 코로나 걸린 거, 어디 뭐 아픈 거, 설사병 난 거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내가 공복혈당이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줄여가는 게 결국은 공복혈당을 잘 잡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분은 공복혈당이 보면은 90대에서 110 많이 높으면 이제 113, 네, 100 전으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생활이 일정한 거예요. 네, 자는 시간도 음, 일정, 음, 그다음에 먹는 것도 일정, 운동도 일정, 이렇게 일정한 분들은 공복혈당의 갭이 한 20 정도? 20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공복혈당, 그 혈당계 자체 오차 범위 때문에 20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괜찮은데, 아까 이분처럼 낮을 때는 130대에서 높을 땐 197, 막 이렇게 되면 한 60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내 생활 속에 요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음, 공복혈당을 들쭉날쭉하게 만드는 요인이 내 생활 속에 있는 거라서 이런 분들은 그런 요인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음식 운동 외에도 나머지 것들 중에서도 찾아야 한다. 음식 운동만 가지고 찾으면 네, 혈당 관리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 꼭 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른 음, 당뇨는 네,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다 중요한데 수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마른 당뇨이고 음,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서 마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음, 한약적 치료 도움을 받는 게 당연히 네, 음,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비만 당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어차피 당뇨인 거 마른 당뇨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한약 치료를 해보면 사실 비만 당뇨인이 조금 더 치료율이 좋습니다. 네, 마른 당뇨인들이 실제로 근육량도 되게 적고 또 굉장히 음식 운동으로만으로도 관리가 안 돼서 결국엔 마른 당뇨인까지 되신 거기 때문에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건 내가 생활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되게 조절이 잘 되는 건데 마른 당뇨인까지 됐다라는 건 내 몸에 분명히 어떤 음식 운동만으로 관리 안 되는 다른 이슈들이 잘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는 거라서 사실은 마른 당뇨인들이 조금 더 어렵고요. 치료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3에 이제 비만 당뇨인들이 어떤 걸 그러면 관리하면 또 좀 더 나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떤 당뇨든 내가 체형에 따라서 이게 더 낫다 저게 낫다 할 수는 없지만 마른 당뇨인이 조금 더 힘든 상황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안난주님이 스트레스 주범은 남편이래요. 봐봐요. 바뀔 수 없는 요소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라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른 당뇨인이 음식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럼 비만 당뇨인한테는 스트레스가 관련이 없다? 그렇지도 않아요. 비만 당뇨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다 먹거든요. 먹고 또 다시 또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음식에 잘못된 음식 습관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억제하고 참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체형이든 또 어떤 체질이든 내 몸에 맞게끔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겠고 그래서 아까
파트 2에서는 마른 당뇨인이 조금 더 관리를 했을 때 좋은 점들을 원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번에 파트 3에는 그런 비만 당뇨인들은 어떤 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트 3에서는 장내 미생물을 바꾸는 그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새로운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 자체가 마이크로바이오타, 미생물이라는 것과 이거는 게놈에서 나오는 유전자, 유전체의 합성어이고요. 이거 자체가 우리 몸의 미생물 군집과 또 미생물 군집을 구성하는 요소, 또 대사할 물질, 주변 서식 환경 모든 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이크로바이옴, 쉽게 생각하면 장내 미생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소화하기도 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비타민 합성이나 면역 체계 등을 체내에서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장내 미생물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그 장내 미생물도 아주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미생물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은 2006년 미국 워싱턴 의대에서 비만 사람들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구성과 마른 사람들의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같은 연구진이 2013년 정도에 이제 사이언스에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유전자는 같아요. 하지만 체질이 한 명은 정상 체중이었고 한 명은 비만 체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체질에서 발생한 그 대변의 그 균주를 여기 실험용 무균주에 투여를 했을 때 비만 쌍둥이 중에서 비만한 체형의 그 균주를 받은 그런 쥐는 비만도가 약 1.5배나 더 증가가 했고요. 마른 체형, 그냥 정상 체형의 쌍둥이 균주를 받은 이 무균쥐는 체중 증가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냥 내 몸의 장내 미생물 균주가 좀 다른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늘어서 비만이 된다라는 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과 깊은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이 세상에 밝혀졌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원장님. 저는 진짜 음식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쪄요. 그건 좀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였어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뚱부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장내 미생물 중에서 뚱부균이 있을 수가 있고 뚱부균과 날씬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뚱부균이 많을수록 내가 체중 감량이 어렵고 또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뚱부균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당뇨 유발 위험까지도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또 이 뚱부균 자체가 우리 몸에 지방산을 생성해서 비만을 유도하고 또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활성화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뚱부균이 많은 것만으로도 비만한 체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거에 반면된 날씬균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하고 체내 지방 연소를 돕고 또 이런 체중 감소에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과연 뚱부균이 많은 것인가, 날씬균이 많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사실 이 균주가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는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주 우리가 평소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만으로도 사실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식단에서 액상과당, 또 가공육,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의 비율을 확 줄여야지만 장내 미생물이 중에서 이 날씬균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유익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 수가 있는데 3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드실 수 있는 그 음식군을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대표적으로 견과류. 하루 견과 이렇게 딱 하나만 먹어도 정말 장내에 미생균이 좋아할 수 있고 또 해조류, 김, 또 다시마, 미역, 그리고 이런 톳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래도 매일
아침 식사에 김 이렇게 좀 드시는 것도 장내 미생물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네랄과 또 기타 영양소가 또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이 또 성장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양한 미네랄, 이렇게 칼슘, 철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미생물이 성장하는 데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이런 그 버섯류도 아주 좋고요. 통곡물류, 또 신선한 야채, 과일류 모두가 다 장내 미생물을 유익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실 한국인은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되게 많은 분들이 저는 보리, 현미, 또 귀리 이거 많이 먹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음식을 특히 잡곡밥을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느낌으로는 마른 당뇨인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비만 당뇨인들이 오히려 이런 통곡물을 많이 드심으로써 우리 몸에 그 장내 미생물을 확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는 사실 우리가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식이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해야지 당내까지도 도달을 해서 미생물이 이것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박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자주 섭취해야 되는 그런 음식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잡곡류가 있겠습니다. 통곡류가 있겠고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다양하죠. 귀리 아주 좋고요. 그리고 보리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리에는 비타민, 미네랄들도 엄청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현미, 비타민 1, 비타민 2, 비타민 6, 엽산, 미네랄 엄청 좋고, 그리고 제가 정말 집에서 자주 먹는 잡곡 중에 하나가 수수, 부드럽기도 하고요. 밥맛도 좋게 하고, 또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잡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당뇨인들이 정말 가까이 두면 좋은 음식, 콩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다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의 생존과 번식에 되게 도움이 되고, 콩 종류는 뭐 노란콩, 왕두콩, 병아리콩 다 좋지만 서리태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요. 여러분께 권장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과일을 드셨을 때 여러분의 그 혈당도 천천하게 올릴 수가 있지만 장내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또 사과 있겠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나 아보카도가 있는데요. 블루베리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또 풍부해서 여러분의 항산화 물질에도 되게 도움이 되니까 아주 좋고요. 또 아보카도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미네랄도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과채류 중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아주 좋은 그런 거와 동시에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에도 되게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두 아주 좋고요. 체리도 좋은데 쉽게 당뇨인이 아니신 분들이면 뭐 복숭아나 바나나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좋기도 해요. 하지만 혈당 조절이 좀 더 잘 안 되시는 당뇨인이라면 그런 종류는 조금 아주 단맛만 나는 그런 과일보다는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에 주는 그런 사과나 또 껍질째 먹는 자두 이런 것도 굉장히 장내 미생물 번식에 좋은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장내미생물 개선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장내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원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럴 때 예전에 사실 수렵 생활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수렵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채취하고 잡아다가 이렇게 먹었대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장 보면 네. 똑같은 사람이 장 보면 장 봐오는 게 좀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다 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가 당뇨에 좋다고 해서 이거 먹고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거 먹고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일주일에 100가지 이상의 채소, 100가지 이상의 이런 음, 장내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말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너무 좋은데 수렵 생활할 때는 그게 가능했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정작 농작물을 이렇게 기르고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기르는 게 한정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특히 더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미생물이 좋아지려면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소수 몇 가지 음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겠고, 음, 그래서 정말 저는 한식이 참 좋은 게 시장에 가면 정말 다양한 거 많이 팔잖아요. 그게 맞아요. 한식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의료봉사차 작년에 그 우즈베키스탄을 간 적이 있는데 네. 시장이 뭔가 되게 깔끔했어요. 아, 시장이 네. 왜 이렇게 깔끔하지? 시장이 되게 깔끔하네? 시장이 너무 이렇게 깔끔하고 뭔가 좀 우리랑 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고 음, 나서 얼마 전에 그 제기동 청량리에 시장 네. 있잖아요. 거기를 딱 갔는데 뭔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근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한식의 힘이구나. 우리나라 음, 먹거리가 그만큼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편중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거를 저도 이건 잘 못해요. 그 음, 다양한 거를 골고루 먹는 게 저는 더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되게 재래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신토불이라는 말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과 땅은 사실 다른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렇듯이 우리가 땅에 나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그런 식생활이 있다라고 하면 장내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영양분을 다 풍부하고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골고루 먹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사실 장내 미생물이 훨씬 더 좋아지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까지도 가실 수가 있어요. 사실 단당류나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 같은 거를 많이 먹다 보면은 사실 음식의 색깔이나 또 구성 자체가 되게 단조로워요. 그래서 베이커리 집에 가면 사실 다 그냥 흰색의 그런 밀가루가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단일 제품으로 먹었을 때는 그냥 되게 색깔이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땅에서 나는 그런 제철 음식들, 예를 들어 이제 곧 봄이 왔는데 봄나물 이런 거를 좀 충분하게 해서 드신다든지 또 여름이면은 아주 곡식에 있는 그런 곡식보다는 좀 더 여름 과일도 있잖아요. 참외나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좋고 혈당도 그렇게 높이지 않고 이런 것들도 먹으면서 또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또 여름엔 대표적으로 나는 것들의 그런 잘 음식들을 드시고 또 가을이면 가을에 맞게 겨울이면 겨울에 맞게끔 사시사철에 있는 나라도 많이 없는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런 토종 농산물을 잘 드시는 것만으로 사실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는 거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골고루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취나물, 방풍나물, 초벌부치 아주 좋아요. 라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한국인에서 아주 좋은 것, 아주 자랑스러운 것, 특히 김치 문화가 있죠. 그래서 김치를 먹는 것만으로도 사실 장내 미생물이 아주 활발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좋은 그 균주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이렇게 유산균을 많이 먹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끼니마다 김치를 조금 더 드시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의 양질의 그 날씬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식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사실 발효식품인 김치를 매일 먹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분을 줄인 이런 김치도 좋고 또 발효식초거든요. 발효식초를 하루에 한 잔씩 발효식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이나 사과나 또 현미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그 과학 공정을 이루지 않고 햇빛을 받아 온도와 적정하게 해서 발효를 시켜서 신맛을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 드셔도 정말 그 몸에서 유익균이 정말 생성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젓갈류 다 김치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좋고 또 청국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매일 먹는 습관도 좋고 된장찌개나 이런 걸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주 비만 당뇨인이시라면 이런 식단을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 발효식품을 매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런 제로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도 또 꼽아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만 당뇨인들이 사실 가장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중 뚱뚱균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배달 음식을 먹는 것은 칼로리도 높고 음식량도 과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피하시면 좋겠고 꼭 피해야 하는 음식 그 군이 있다면 이런 배달 음식이고 그리고 음주를 반드시 제한하셔야겠습니다. 이 소주인데 소주 한 병에 밥 2공기가 포함된 당질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술만 마시진 않잖아요. 술하고 같이
그 야식을 먹게 되고 또 고칼로리 안주를 먹게 되고 하기 때문에 비만하다라고 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당하실 거라고 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제한하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여러분에게 혈당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늦은 시간에 뭔가 먹는 습관, 이것도 아주 안 좋은데 보통은 저녁은 7시 전에만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저녁 식단을 보시면 이렇게 좀 고칼로리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대신 내가 밥을 조금 저녁 식사량은 조금 줄이는 습관, 그리고 약간 포만감이 좀 들 때 딱 숟가락을 놓는 습관, 이렇게 되려면 사실 아침, 점심을 조금 더 풍부하게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녁량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량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내 미생물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음식들을 채워서 나가시면서 음식은 여러분께서 피하는 것만 잘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새끼를 딱 정확하게 드시고 간식 줄이시고 너무 늦게 안 드시는 거 다들 아시죠? 알지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른 당뇨인들이 내가 어떤 바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비만 당뇨인들은 음식에 대한 그런 걸 선호도를 자꾸 줄여야 되고 음식을 참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음식을 조금 여러분께서는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점심에 혹은 아침에 조금 드시고 저녁은 최대한 가볍고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거를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박건영 님이 네. 너무 웃겼어요. 어제 난 저녁 6공기를 먹은 거구나. 6공기를 먹었다고요? 소주 3병을 드셨다는 거네요. 아,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셨을 것입니다. 간에도 안 좋고요. 네, 간이 맞아요.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인데 음. 간이 무리가 되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비만한 분들한테 그냥 다 지키기 어려우면 딱 음. 하나만 지키세요. 그게 뭐냐면 저녁 절반만 드세요. 아, 그냥 요것만 그냥 맞아요. 깔끔하게 저녁 절반 먹고 그 뒤로 안 맞습니다. 먹고 네. 공복 만들어 놓고 네. 약간 배고픈 상태에서 주무세요. 요거 하나만 그냥 특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그럼요. 어려운데 요거 딱 하나만 해도 뭐 점심에 배달 음식 먹고 뭐 간식 먹고 해도 저녁에 딱 절반 공기 딱 절반만 딱 먹고 그 뒤로 안 먹고 자면 그래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실천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원장님은 더 이상 빼지 않으셔도 되는데 점점 네. 살이 빠지시고 있어요. 좀 그게 고민이긴 해요. 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체중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으로만 회복을 해도 사실 체중이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경험담도 말씀해 주시네요. 술 끊으니 6개월 만에 6.7에서 5.7까지 우와. 내렸었는데 다시 술을 엥? 잡으니 6.5로 컴백했습니다. 술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가장 마른 당뇨인 비만 당뇨 할 것 없이 안 좋은 음식 딱 하나만 고르세요 하면 저는 술이라고 봐요. 왜냐면 칼로리만 주는 것도 칼로리를 주는 건 주는 건데 간 기능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술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안주 맞아요. 먹죠. 늦게 먹죠. 네. 안 좋은 게 맞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음식 관리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좋은 걸 찾아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거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인들은 사실 내가 먹는 것에 비해 활동량이 적다, 그리고 체중에 대해서 칼로리 소모량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나 체중 관리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체중 감량에 도움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땀이 날 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편인데 10분 동안 쉬지 않고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50개에서 한 250개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바쁘다,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는 게 핑계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빠르게 뭔가 땀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그 버티는 운동 뭐죠? 플랭크 하는 것도 10분 동안 끊어서 10분, 그러니까 10분 동안 플랭크에 제대로 된 자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분에 한 번씩, 그러면 한 10번 정도, 한 8번 정도 끊어서, 그래서 운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없게끔 여러분이 계속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게끔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슐린의 작용 없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고 포도당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수축할 때 당장 포도당을 이제 필요하고 그걸로 에너지원을 당겨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딱 혈당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만 당뇨인들은 아무래도 내가
활동량이 적고 먹는 양은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체중이 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비만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매일 하는 건 정말 필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더라도 10분간 저는 제자리라도 뛰어요. 무조건 움직여요. 그리고 10분 제자리 뛰기, 10분 스쿼트 하기, 뭐 줄넘기 하기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자전거 돌리기. 그래서 운동을 내가 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딱 10분이라도 하자. 그리고 꾸준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것들 좀 공유를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또 해서 좋은 것들은 이렇게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훨씬 더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땀이 나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땀이 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땀이 나려면 사실 한 4km를 좀 뛰는 것, 그런 것도 좋고요. 어쨌든 뛰는 게 저는 좀 되게 칼로리 소모가 좋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의 이제 질에 대해서 운동 습관 만드는 거, 이렇게 우리가 먹자마자 또 움직여주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특히 달력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공복 혈당을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3가지 아까 이 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 수면 일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기입할 필요 없이 내가 오늘은 한 몇 시쯤에 잠을 들었는데 몇 번쯤에 깼는다가 몇 분에 있다가 자는 것다라는 거를 계속 내가 관찰을 하다 보면은 언제 내가 잠을 잘 깨게 되고 왜 잠을 깨게 되고 하는 그 요인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햇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래서 햇빛을 쬐을 때 우리 몸에서 생체 시계가 가동이 되고 우리가 깨고 자는 것은 다 이런 생체 시계가 올바르게 가동이 됐을 때가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잠이 들기까지는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멜라토닌은 내가 햇빛을 쬐인 이후에 15시간이 지나면 가장 또 분비가 왕성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멜라토닌이 조금 덜 분비가 되고 언제나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은 집중도도 떨어지고 잠에 방해가 되잖아요. 교란이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는 것이 불면증 환자한테나 혹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8시에 햇빛을 쬐다라고 하시면 11시 정도에는 이렇게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햇빛 샤워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생각, 최소 하루에 30분은 산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또 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또 많아지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햇빛 많이 쬐는 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또 잘 관리가 돼야지만 여러분이 수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상 이런 것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호흡법을 사실 실천하기는 해요. 명상을 잘 못하시는 분이나 혹은 명상할 여유가 없으셨거나 아니면 명상을 해도 잠을 좀 못 주무신다면 명상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호흡법이 또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웨일 박사가 이제 권장하는 거긴 한데 478 호흡법이라고 해서 4초간 코로 숨을 들이쉬고 한 7초간 참아요. 7초 참고 8초 동안 후 내뱉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부교한 신경을 안정화하면서 세로토닌도 촉진이 되고 또 세로토닌은 숙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면서 불면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도 좋고 명상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호흡법도 하면서 4초를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를 내뱉는 이런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몸속에 이런 산소 교환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몇 번 하는 거예요? 2, 30번이요. 2, 30번. 이거 하다 보면 사실 잡념이 없어져요. 7초 참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 수면에 관한 책을 여러 가지 읽어봤을 때 공통된 거는 수면은 내 몸의 생체 시계와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감. 이게 가장 연관성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수면법에 내가 수면에 영향을 받는 거는 불안한 마음 때문이구나. 그거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패턴이 올바르지 못했을 때라고 보시면 돼서 패턴은 내가 계속 이제 수면 일지를 쓰면서 만들어 나가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항상 명상이나 어떤 호흡이나 또 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관리를 해나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다 책에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서도 아,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의 교류를 위해서 전 책을 읽기는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매일 뭐 성경을 보든 매일 또 경전을 보든 하면서 내 마음을 딱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큰 종교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요즘 5, 60대 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리시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에. 음, 그래서 그림 그리시러 화실을 다니신다라는 분들도 어, 계셨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많은데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사치가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꼭 권장해 드렸습니다. 나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 내가 스트레스에서 잠깐 벗어나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과 집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실천해 나갔을 때 또 스트레스 관리가 더 잘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정말 생각해 주시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음악도 아주 아주 우리 몸속에 좋은 호르몬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을 도와주고 또 가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그곳으로 딱 이렇게 끌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명상 여러분 비만 당뇨인들도 꼭 같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유튜브 당뇨스쿨을 통해서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서 또 혈당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 하시기를 네, 바라겠고요. 오세요. 네, 많이 오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비만 당뇨인들이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포인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높은 날에는 사실 음식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사례를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감정이 뭔가 잘 조절이 되지 않았을 이날 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랬어요. 네, 190 나온 날. 네, 이날은 특별히 좋은 날. 이날은 그렇게 크게 감정이 원래 스트레스 상황인데 딱 이날 좋은 날이라고 보니까 네, 이렇게 전날 좋은 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예, 예. 그러고 나서 공복혈당이 원래 300대 나오는 분이 190까지 나와가지고 아 정말 스트레스 영향을 많이 받구나 사람이 이런 네, 걸 더 네. 많이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이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혈당이 높고, 또 스트레스가 괜찮은 날에는 또 이렇게, 백전우 네, 나오고 백전후가 네.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이렇게 공복 혈당이 100 정도에서 120 미만으로 126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내가 스트레스나 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관리가 되시는 분, 잠설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면의 질이 크게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수면의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비만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좀 댓글이 한번 이렇게 좀 확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술 얘기하면서. 아, 막걸리가 더 좋나요? 소주가 더 좋나요? 막 이렇게 몇 분이서 붙어가지고 댓글을 다는데 네. 제가 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아, 답변을 좀 드려봅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왜냐면 술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당뇨가 만약에 곡류를 먹으면 탄수화물을 더 먹으면 안 좋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일이나 곡류로 만든 과일 술보다는 증류수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주가 더 좋은 거고 소주보다는 세로라고 말을 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은 화요? 네. 아, 그렇게 정말 네네. 정말 정말 그 전공법으로 음, 만든 그런 증류수가 좋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는 탄수화물 덜 먹는 게 좋아라는 관점으로 보면 증류수를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보면 그런 증류수는 굉장히 도수가 세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와인도 도수가 세요. 음, 네, 어떻게 그렇게 맛을 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도수가 세요.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막걸리가 좋습니다. 네, 음, 막걸리는 곡류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막걸리를 먹을 거면은 밥은 안 드시고 그냥 막걸리에다가 그냥 간단한 안주 이렇게 드시고 딱 안 먹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음. 밥도 먹고 막걸리도 먹으면 뭐 감자 으깨가지고 밥 비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막걸리 드실 거면 밥은 안 드시는 게 좋겠고, 막걸리는 왜 그나마 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수가 낮고, 그다음에 발효이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발효이고,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간의 부담이 좀 덜 되기 때문에 막걸리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예전에 제 환자분 중에 술을 마시면 원래 공복혈당이 다음날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공복혈당이 다음날 술을 마시면 떨어지는 게 정상 반응입니다. 왜냐면 간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딱 술이 들어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술 해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주인이 쓰러지지 말라고 저혈당 되지 말라고 공복혈당을 자꾸 혈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술 해독에 집중하다 보니까 혈당을 못 만든대요. 그래서 아침에 혈당이 더 떨어지는 거죠, 평소보다. 그래서 손주들이 예전에 술을 마시면 다음날 꿀물을 마셨던 겁니다. 이게 숙취 해소에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저혈당이 될까 봐 마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그분은 간 기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더 올라갔어요. 술 마시고 나는 공복혈당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간 기능이 심하진 않다. 간 기능이 조금씩 다 떨어져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간 기능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나는 술 마시면 공복혈당이 올라간다. 이러면 나는 되게 특이한 반응이거든요. 이럴 때는 아, 내 간이 안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그분이 종류별로 주종을 가지고 다 실험을 하신 거예요. 정말 제 입장에선 감사하죠. 왜냐면은 네. 엄청난 실험 네, 정신인데. 실험을 해주셨으니까 보드카 뭐 이런 거 다 해주셔가지고 결론은 막걸리만 떨어졌어요. 그분은 술 마시면 혈당이 올라가는 분이었는데 모든 주종이 그 도수가 센 것 순서대로 도수가 센수록 더 많이 올라가고 공복혈당이, 근데 그분이 막걸리만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막걸리가 정말 순하구나. 다른 술에 비해서 그렇다고 많이 드시라는 거 아닙니다. 네, 김치랑 막걸리만 마실까 봐요. 저 술 드시라고 안 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물어봐서 그냥 제 관점에서, 간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환자분이 테스트 해준 것도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다른 거 없으면 이제 또 넘어갈게요. 파트 4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당뇨 진료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의원에 오세요, 침과 한약이 있어요, 이거밖에는 사실 없어서 굉장히 당뇨스클 정보도 없고 원장님도 만나고 싶고 뭐가 참 감사한데 솔루션이 한약이랑 침밖에 없으면 좀 고민이 되네요, 이런 반응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더 드릴지, 당뇨인분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혜택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나왔던 거예요. 장내민 생물을 확 바꿔주는 비법입니다. 이것도 한약이긴 한데요. 제로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해서 실제 저희 한약을 쥐한테 먹여봤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여서, 일주일 동안 그 저희 제로 다이어트 한약을 열심히 먹은 쥐들의 대변을 일주일 후에 이제 받은 거죠. 받아서 실험실에 맡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맡겨서 이 대변을 한마디로 똥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장내미생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랬더니 저희 한약을, 제로 다이어트 한약을 먹지 않은 쥐에 비해서 먹은 쥐가 아커만시아라는 장내미생물이 있거든요. 아커만시아라는 장내미생물이 엄청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아커만시아라는 게 있는데 얘가 200배가 증가한 거죠. 와. 네,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면 이 아커만시아라는 이 장내미생물이 특히 동양인들에게 적대요. 네, 원래 적대요. 원래 적고,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비만과 당뇨랑 관련이 있다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 결과나 논문 이런 것들로 많이 밝혀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우리 유전자 DNA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장내미생물이 각광받으면서 장내미생물이 중요하다, 장내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막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을 장내미생물로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당뇨를 장내미생물과 좀 연구를 좀 해보려고 장내미생물에 대한 이제 연구를 이제 박사 과정으로 3월 달부터, 지금부터죠,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든 비만과 당뇨랑 모두 관련이 있는 아커만시아라는 장내미생물이 있고, 요거를 200배나 늘려준 제로 다이어트 한약이 있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나는 비만 당뇨인데 장내미생물이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식이섬유 많이 먹어봤고
네, 발효 음식 많이 먹어봤는데 뭔가 좀 미흡해. 그러면 제로 다이어트 한약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또 열심히 또 당뇨 관리를 하면서 또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맨발 걷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참 좋은데 중요한 거는 어, 제가 많이 권해봤어요. 맨발 걷기 정말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왜냐면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완치된 분들이 있었거든요. 와. 네, 물론 한약 치료도 하셨지만 3개월 동안 맨발 걷기를 매일 2시간씩 산을 네. 타셨고 한약을 드시고 3개월 뒤에 약도 다 끊으시고 발저림 다 좋아지시고 뭐 이런 어. 어마어마한 네,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아, 맨발 걷기 진짜 좋구나. 근데 이걸 음. 어떻게 하지? 음. 이분처럼 2시간씩 그쵸.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주변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흙길이나 이런 게 또 쉽진 않잖아요. 네, 음. 그래서 왼발 걷기를 참 권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제한 사항이 많은 거죠. 그리고 상처 생길까 봐 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맨발 음. 걷기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맨발 신발인데요. 저도 음. 지금 신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맨발 신발 진짜 실제 신고 있고 저 이거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직접 신어보고 이렇게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테스트 했는데 우리 몸에는 실제 3볼트가 흐른대요. 근데 음. 이걸 신고 테스트를 해보면 0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람만, 동물이랑 식물들은 생각해보면 다 땅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음. 사람만 이 깔창, 고무 깔창에 의해서 땅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음. 이 볼트가 전압이 흐릅니다. 전류, 전압 음. 이런 게 흘러요. 그래서 실제 저는 겨울에 정전기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 신고 나서 겨울에 정전기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근데 맞아요. 일반 신발 신고 다니면 정전기 또 나고요. 이거 음. 신고 생활하면 정전기가 안 나요. 음. 저는 차문 여는 게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차문 열 때마다 스파이크. 진짜 아. 심해서 저는 항상 겨울에 그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정전기 방지 팔찌 차고 다니고 근데 그렇게 아. 정전기 항상 겨울마다 스트레스여서 스웨터 못 입죠, 코트 못 입죠 이러면서 아. 살았는데 어쨌든 이건 접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땅이랑 접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압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맨발로 걷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네, 지압 효과가 그래도 있는 신발이고요. 저희가 이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따로 문자로 저희가 보내드리거나 지금 링크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완보 걷기 하시는 분들 특히 맨발 신발 신어보시면 좋겠고 지금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저도 오늘 했던 것처럼 맨발 걷기 지금 가능하시거든요. 날씨가. 그래서 맨발 걷기도 가능하면 맨발 걷기가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면 맨발 신발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입 방법은 지금 링크를 좀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상 저희 유튜브에서 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참여 신청해 주셨던 분들 있거든요. 지금 주문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유튜브 링크로 보내드릴 거고, 이것도 저희 링크,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솔루션들이 저희가 좀 계속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저희의 솔루션, 이거는 제로 요소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제로 요소는 효소 식품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효소가 많이 부족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효소를 보충해줄 수 있는 효소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적이 자꾸 쌓이고 이러면 식후혈당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제로 요소 드시고 정말 뜻밖의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 제로요소를 먹고 당이 좀 낮아졌어요. 식후혈당이 좋아졌어요. 식후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네, 후기들이 자꾸 올라오고 메시지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음. 난 평소에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식후혈당이 특히 잘 안 잡히고 이런 분들은 제로요소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솔루션들을 계속 좀 늘려나가는 당뇨스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생활 관리를 잘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빠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했을 때 한약적 치료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른 당뇨랑 비만 당뇨는 당뇨가 발생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을 다르게 설명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 한약적 치료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는 뭔가 울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우를 시킨다고 보면 되고 비만 당뇨는 항상 열이 쌓여 있기 때문에 척열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간 기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다.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로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특히 첫 번째 눈인데요. 한약에서 눈은 간이에요. 눈이 나는 잘 침침해진다. 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뻑뻑하다.
그리고 눈이 흰자위가 특히 좀 탁하다. 네. 네, 정말 당뇨 환자분들 진료해보면 눈 탁한 분들 진짜 맞아요. 많죠. 약간 노란기를 하면 황달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이게 흰자가 흰자위가 탁한 분들. 탁한 분들이 꼭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에겐 제가 치료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음. 말씀드리는 게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그런 음. 분들은 아무리 내가 체형이 뭐 괜찮고 음식 조절 잘하고 해도 간이 이미 안에서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내가 간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동의보감 썼던 시절에는 CT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고 간을 대신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가 눈이고 두 번째가 근육입니다. 그래서 나는 쥐가 잘나. 나는 이유 없이 쥐가 잘나. 다리를 쭉 뻗으면은 뭔가 뭐 뒤틀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으신 분들 다 네, 간이 안 좋다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근육 뻑뻑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 좀 이런 분들도 다 간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술을 먹으면 공복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가. 이런 분들도 간이 안 좋은 거고 수면에 있어서 아까 어떤 분이 4시에 깨면 못 자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실제 동의보감에 간병이 있으면 3시에서 5시에 잠을 못 잔다고 나와 있거든요. 3시에서 5시에 깨서 못 잔다.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이 안 좋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시에 5시에 깨면 나는 중간에 깼을 때 특히 못 자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피곤하면 더 못 자요. 술 마시면 더 못 자요. 이런 분들도 간이 안 좋은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네, 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좀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바닥 노란 분들도 간 기능이 좀 떨어진 거고 손톱이 세로줄이 있으면서 울퉁불퉁한 거 이것도 간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간 수치 괜찮던데 왜 원장님이 저보고 간 안 좋다고 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간 기능이 안 좋은 거는 수치까지 나빠지지 않아도 저희는 기능을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간 수치는 정상이더라도 간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실제 이런 포인트들이 뭔가 하나씩은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화가 잘 나요. 짜증이 잘 나요. 이런 분들도 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간이 안 좋으면 짜증이 잘 납니다. 이거는 감정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이랑 관련된 감정이 화, 불쾌, 짜증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짜증이 잘 나요, 화가 잘 나요 이런 분들도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간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혈당이 잘 잡히고 합병증도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 한의학으로 극복을 했었던 사례들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마른 체형입니다. 마른 체질. 네, 마른 당뇨로 보고 저희가 진료를 했었고 5.8에서 5.1까지 당화혈소가 떨어져서 당뇨약을 드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치까지 갔었던 분이고요. 박땡땡님은 당뇨약을 드신 지 한 달 만에 내원을 하셨는데 네, 한 달 만에 내원하셨는데 당뇨약을 3알 드시고 있었고 그다음에 당뇨 초기에 체중이 20kg나 빠졌대요. 전형적인 마른 맞습니다. 당뇨죠? 네, 네. 원장님 환자이시죠? 네. 근데 치료를 통해서 11.8kg가 회복이 되고 당뇨수가 5.4까지 떨어졌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당뇨약은 다 단약을 하셨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케이스죠. 그리고 야간뇨도 없어지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기억에 남는 게 1.5형이었어요.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시펩타이드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됐었어요. 이런 분들 요새 좀 많잖아요. 네. 당뇨 치료를 하면서 한약 치료하면서 다행히 2형 당뇨로 시펩타이드가 이제 인슐린 분비가 잘 된 거죠. 그리고 당화혈수도 감사하게 9.7에서 6.8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던 분이었고요. 이렇게 마른 당뇨 치료도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고 비만 당뇨인들은 습담, 식적, 네, 장내 미생물 이런 거 다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담을 빼고 식적을 빼고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체중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소화기 관련된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부종도 빠지고 네, 다 비슷합니다. 간식을 덜 찾게 되고 제가 간식을 덜 먹는 이유도 장내미생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식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습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화기 관련된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실제 그렇게 되니까 예전보다 음식량이 오히려 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내가 불필요하게 찾던 간식, 그냥 불필요하게 먹던 과식 네, 이런 것들이 별로 원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만 당뇨 사례들이 있는데 다 똑같이 체중이 감소되고 소화기 증상들이 좋아지고 뭐 변비가 좋아지고 그랬던 사례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링크가 안 열린다고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계셨죠? 다들 들으시면서 이제 맨발 신발에 대한 니즈가 아. 확 좋아지시면서 이제 아.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아. 막 사고 싶으려고 지금 사시려고 막 하는 순간에 제 신발 인증. 저 진짜 이거 원장님 저 이거 맨날 신고 다니죠? 네, 한 3개월 내내 신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더러워졌어요. 저 이거 2개 샀거든요. 안 보이시는 거? 아니 저기 여기 실시간. 아, 네네네. 네, 저 이거 네, 정말 매일 신고 다니고요. 좀 이거 신고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신고 가고, 좀 결혼식이나 이런 데는 좀 신고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정장 구두 신고 가고 그렇습니다. 네. 네, 맨발 신발 정말 좋고, 오늘 맨발로 걸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네, 다들 지금 링크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네, 당뇨 소식지로도 보내드린 적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내일 문자 보낼 때 같이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원장님, 소개해줄 게 있다면서요? 네, 바로 당뇨 소식지입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카카오톡에서 당뇨 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여러분께 유익한 당뇨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뇨 극복을 위한 정보, 또 최신 뉴스, 엄선한 제품 및 할인 정보도 있고요. 또 무료 체험장도 저희가 선별해서 알짜배기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체험장도 같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돋보기가 있죠. 거기를 클릭을 해서 당뇨 스쿨 검색 후 채널 추가 버튼 이렇게 밑에 저기 동그라미 보시는 거기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사전 참여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내일 문자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벌써 9시 반이 어떡하죠? 여러분, 저희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죠? 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받고 저희 이제 그 경품 추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 해주시면 되겠고, 네, 간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 우루사도 엉겅키라는 걸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간 기능에 좋다. 뭐 이렇게 우루사 제품명 말했네요. 우땡땡. 그것도 결국은 한약재입니다. 대게라는 한약재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한약재는 정말 많아요. 한약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데 그 오해는 접어두시고 우루사도 한약입니다. 저희는 우땡땡보다 훨씬 더 다양한 약재들이 있고 그거를 맞춤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진이든 작약이든 뭐 당귀든 뭐 시오든 네, 간에 정말 좋은 약재들이 많고 그것들을 이렇게 잘 배합해서 드리면 간 수치가 높아서 오신 분들도 다 떨어져서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네, 간 기능이 좋아지는 거는 네, 눈이 맑아지고 손톱이 이뻐지고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닌데 네, 이거 정말 만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네, 당뇨도 더 나아지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발 신발 할인은 안 하나요? 맨발 신발 저희 공구가로 드리는 거라서 비바미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려드려야 돼요. 네이버에다가 비바미 신발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배송료랑 합치면은 6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배송료 포함해가지고 59,000원이니까 공구로 한다고 당뇨 환자분들 드린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좀 잘 해주셔가지고 59,000원에 배송료까지 포함된 거니까 좋은 혜택으로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런닝머신에서 이거 신어도 되나요 했는데 런닝머신에서 신기에는 무릎이 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런닝머신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걸 신으실 거면 나가세요. 네. 런닝머신에서 신기에는 조금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Q&A 시간이라서 질문 하나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저혈당 올 때 제일 효과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혈당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일단은 내가 먹은 약이 혹은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하게 투여가 되지 않은지, 내가 생활 관리도 과하게 했고 음식량은 적은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그대로 먹는다면 저혈당이 자주 올 수가 있겠고요. 또 대부분은 음식을 되게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이 저혈당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혹은 너무 일찍 이렇게 음식을 드셨거나 이럴 때 인슐린량이 조금 과해진다라고 하면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저혈당을 대처하는 방법은 뭐 요구르트나 주스류 이런 거를 빠르게 포도당 캔디 이런 거를 복용하시면서
대처는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저혈당이 오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생활 관리도 하셔야 되겠고 또 저혈당이 개선되게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해주시고요. 한의학적 방법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서 내 몸에서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점이 내가 저혈당이 발생을 유발했던 요인인가를 확인을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살찌는 방법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까 저희가 간식이랑 단백질 많이 드시라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랑 그다음에 요거트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살 찌고 싶어요. 살이 어떻게 하면 찔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되물어요. 살이 찔 수 있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먹는 거 조심하고 대신에 활동은 진짜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살이 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먹는 거에 비해서 쓰는 게 많으면 이건 당연히 에너지학적으로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찌고 싶으면 어떤 걸 먹어서 찔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흡수가 인풋이 아웃풋보다는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먹는 게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아야 남아서 살이 찐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쓰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살이 찔 수 있는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되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아요. 먼저 하시고 살이 찔 수 있는 간식들, 음식들 그런 것들은 추가로 가는 거지 내가 그 기본은 먼저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맨발에 흙을 걸어야 되겠지요? 네, 걷는 게 제일 좋죠. 네. 요구르트를 많이 먹으면 마이크로바이옴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는데 요구르트는 당질이 많습니다. 너무 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께서 마른 당뇨 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유가 99%에 함유가 된 요거트, 그릭 요거트를 더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추가적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음식을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덜 정제된 그런 탄수화물이나 또 여러분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도 과일이나 채소들이 다 좋다. 당근, 연근, 양파, 마늘 뭐 다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김치만 사실 잘 먹어도 장내 미생물 되게 좋습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사실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야채 먹은 식이섬유를 먹은 그룹이랑 그다음에 발효 음식을 먹은 그룹이랑 비교를 했대요. 장내미생물이 누가 더 개선이 잘 되는지. 네. 근데 정말 빠르게 개선이 잘 됐던 건 발효 음식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 식이섬유, 야채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근데 네, 발효 네. 음식은 정말 단기간에 개선이 더 빨랐다고 해요. 두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발효 음식 우리 정말 많잖아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잘 활용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네. 제주도인데 한의원 어떻게 가요? 하라고 하시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직접 이제 다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코로나 때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몸에서의 나는 근본 치료를 원해요. 하지만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뉴욕에 계신 분들도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도 원격 진료를 하고 있고요. 뭐 인도네시아, 일본 이런 데서도 다 원하면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항상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료를 희망하신다면 비대면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맞아요. 권해드립니다.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제 환자분.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내원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영상을 올리기도 하니까 굉장히 오실 때부터 되게 반겨주시잖아요. 이미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한번 내원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이벤트 경품 추첨 곧 시작하고요. 5분 뒤 경품 주인공 밝혀질 테니까 여러분 모두 기다려주세요. 원장님, 다음 강의 23탄 언제인가요? 네, 24단 강의는 격월로 진행되고요. 2023년 5월 2일 화요일 8시입니다. 네, 다음 달에는 평소에 저희에게 많이 여쭤보시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걸로 좀 구성을 해볼 텐데, 네, 문자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주제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면 또 참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분, 그리고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 20분, 총 4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품 5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저와 박은희 원장님을 포함한 당보험 의료진이 출간한 책,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입니다. 오늘 주제와 딱 맞죠? 마른 당뇨, 비만 당뇨를 구분한 당뇨 치료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8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누리 아이코리아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진들의 자문으로 만들어 믿을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요즘 단백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꼭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6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당뇨스쿨 의료진이 당에 대한 집념으로 만든 제로효소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거고요. 당뇨인분들을 위해 설탕, 결정과당, 포도당은 빼고 만들어 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혈당 조절 어려운 거 잘 아시죠? 제로효소가 소화력을 올려주니 꼭 체험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덕분에 1차 생산량이 완판했어요. 오늘 10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코웰 유기노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생과육을 저온 압착 방식으로 제조한 영양 가득 100% 필리핀산 유기농 코코넛 오일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리뷰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에요. 6분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사 시 쌀에 있는 탄수화물을 최대 33%까지 절감시키면서 밥맛까지 유지한 저당밥솥 당비움입니다. 10분께 드리겠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이 당일 참여자 추천 먼저 진행해 주세요. 네, 강의 중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향해서 먼저 추첨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30분까지 댓글 하나라도 남겨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응모가 되었고요. 댓글 아래서 아이디를 추천해서 랜덤하는 추천 방식입니다. 당일 참여자 분들 중에 저희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경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당첨 후에는 지금 보이는 저희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당일 참여자 중 당첨자 20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8시 반까지면 1시간 전이네요. 네. 1시간 전에 10, 9, 8, 7, 6, 5, 4, 3, 2, 1. 네, 와. 네, 책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를 당첨받으신 분은 4분인데요. 튜너런드 색소폰 박주홍님, 그리고 스카니아, 주작 백호, 파란 하늘 이 4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같은 아이디요? 네, 같은 아이디인 것 같으신데요. 네, 아이디가 기네요. 네, 다음으로. 네, 온누리의 아이코리아에서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을 당첨받으실 3분입니다. 합방맨, 금낑깡, 이민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네, 제로 닥터스 제로 효스입니다. 5분이시고요. 꼼짝마님, 양윤정님, 카자마 9981님, 조알미님, 박인숙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제로요소. 네, 코코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입니다. 홍준기님, 700만님, 골프 초보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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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초보이신가 봐요. 귀여운 닉네임이십니다. 네. 저당박순 당비운 당첨받으신 5분입니다. 타루, 김정수님, 미르야님, 나인수님, 경희정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꼼짝마님이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네, 당첨되신 분들 네. 자랑해주세요. 네. 혹시 당첨되신 분들 있으면 자랑 꼭 해주시고 아직 또 남아있으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전 참여자는 원장님이 진행해주세요. 네. 사전 참여자분은 4분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응모해주신 분들이거든요. 아, 네. 네. 혹시 여러분께서 사전에 응모해주신 분들은 또 다시 20분 정도 저희가 경품을 이제 뽑아볼 텐데요. 4분 정도 제가 당보험의원 의료진 져서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4분 정도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4명. 김땡수님 288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온누리 아니야. 원장님 4명. 아, 4명, 4명, 네. 아, 빨리 4명 뽑아준대. 아, 네, 4명 뽑아드릴게요. 이땡선님, 2013. 2013이에요. 201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조땡영님 8228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매번 매번. 매번 같은 타이밍에 권땡길님 072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약간 컨셉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음으로는 온누리 아이코리아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 받으실 3분입니다. 네, 3분 임땡선님 129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인수님이 2번 당첨됐대요. 오, 그래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 아까 실시간 모르겠습니다. 박땡승님 968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활력단백질 마지막 강땡환님 074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로 다터스 제로 효소를 받으실 5분입니다. 와, 효소 받으실 분 와. 박땡숙님 586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박인숙님 있으셨는데 혹시 그분일까 싶기도 해요. 아. 방땡주님 271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으시대요. 2번 당첨이시래요. 진짜요? 와. 우와. 대박이다. 이땡구님 366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땡희님 6664 전화번호 좋은 분들 되게 많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6664. 네. 마지막. 정땡경님 616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코코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받으실 3분입니다. 네, 3명. 김땡철님 841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정우님이 추첨 중인가요? 네, 추첨 중입니다. 그럼 벌써 많이 했는데요? 그쵸? 네. 박땡리님 871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응? 놓쳤어요? 어디서 놓쳤어요, 지금? 네.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갈게요. 네. 1+1이면 좋겠대요. 2+1도 제로여서. 네. 그러게요. 한 달분 한약 먹고 있는 중인데 제가 먹는 약이 마른 당뇨에 맞춤 약인 걸까요? 네, 마른 당뇨면 마른 당뇨에 맞춤이라기보다는 네, 선생님한테 맞는 네, 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 이땡석님 0311 축하드립니다. 박건영님이 소주나 마셔야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파리님 새로 한 병 드세요.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당박수 당비움 받으실 5분입니다. 네. 네,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땡분님 395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땡휘님 0123 0123이에요. 와. 오늘 전화번호 좋은 분들 진짜 많아요. 0123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민땡훈님 519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땡운님 042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이죠? 네. 네, 정땡성님 287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밤늦게 먹는 거 비추. 아, 네, 비추예요. 네. 딱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리를 오늘 강의 잘해주셨네요. 끝나면 자야죠. 네. 네,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여 시청자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를 꼭 보내주십시오. 돌아오는 일요일 12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문자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저희 마무리하고 있는데, 막걸리나 마셔야겠어요. 양주 한 잔 하고 자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 만들면서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공복으로, 네, 배고픔을 살짝 느끼면서, 아, 살짝 배고프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느낌으로 주무시는 게 건강에 진짜 좋대요. 네, 그래서 제가 저녁에 2분의 1만 먹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권장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살도 살인데, 그렇게 소식을 하고 자는 게 장수의 건강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강의는 5월이죠. 5월 2일이죠. 네. 5월 2일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